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북극 생태계를 연구하는 이유경입니다. 여러분 북극에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매년 고등학생 혹은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 학교를 안 다녀도 돼요. 이들을 선발해서 북극 다산과학기지에 보내드립니다. 네, 전액 무료, 연구소에서 다 지원을 해요. 보통 매년 3월 초나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지를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 갖고 다산 주니어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다산 과학기지가 있는 스발바르인데요. 스발바르에 지금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하얀색은 빙하고요. 저는 빙하 앞에 생태계를 연구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라인은 1920년에 찍은 사진에서 얼음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매년 얼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얼음이 사라진 지역에 생물들이 어떻게 정착하는지 천위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1928년에 노르웨이 과학자가 찍은 사진을 같은 장소에 가서 2003년에 찍은 것입니다. 얼음이 사라진 게 뚜렷하게 보이지요. 많은 얼음이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사라지다 보면 얼음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영향을 받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원래 얼음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물범을 사냥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얼음이 사라지니까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새 알을 깨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북극곰이 메뉴를 바꾼 것이죠. 북극에서는 실제로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북극에서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툰드라에 가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드론을 띄우려면 스발바르 주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서를 신청했더니 보험을 들으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드론이 혹시라도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집 같은 데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으려고 우리나라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외국이라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다시 유럽에 있는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한국의 드론 자격증은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와, 드론 띄우는 연구를 한번 하는데 너무 장벽이 많은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럽 드론 자격증을 따서 보험을 신청한 뒤에 스발바르 주정부에 신청서를 내고 막 전화를 해서 제발 좀 해주세요 해서 저희가 출국하기 3일 전에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드론을 띄웠죠. 그렇다면 이 드론은 왜 띄운 것인가? 여기에는 초분광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초분광 카메라는 여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점 하나마다 400에서 1000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파장대의 데이터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에 데이터가 수백 개가 들어있고 그런 점이 수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진을 이루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들을 다 모으면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데이터가 워낙 많은 빅데이터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저쪽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 언뜻 봐서는 다 초록색이기 때문에 파장이 비슷할 것 같지만 이렇게 초분광 카메라로 잘 분석을 하면 조금씩 다른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데이터고 이걸 한번 미분을 해봤어요. 미분을 했더니 조금 더 차이를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식물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분석 방법 중에 1D CNN이라는 분석을 하면은 확실히 이 데이터를 잘 식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초분광 영상으로 식물을 구분하려고 하는 걸까요? 북극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 상승이 전 지구보다 4배 정도 빠른데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식물도 잘 자라는 게 보입니다. 이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나타난 곳이 이전보다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곳이지만,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이 잘 자라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개발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초분광 데이터만 있으면 침엽수가 더 잘 자라는지, 아니면 이끼가 더 잘 자라는지, 아니면 어떤 툰드라 식물이 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드론으로 촬영했던 사진에 각각의 초분광 영상을 가지고 만든 지도예요. 이 지도를 보니까 실제로 식물이 분포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거는 이제 초분광은 아니고 멀티밴드라고 그래서 데이터는 좀 적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저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으로도 어떤 식물이 있는지를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 데이터로도 북극의 식물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북극에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은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극에서는 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총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총을 빌리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저 자격증만 있으면 제가 총을 빌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한번 다산기지를 못 가고 그 다음 해에 가보니까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발바르 주정부에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총을 빌릴 수 있는데 그게 2달이나 걸린다. 나는 다산기지에 지금 2주밖에 못 있는데 이거 총을 못 빌리면 나갈 수가 없고 이거 연구 어떡하지?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이제 다녔습니다. 이제 밥 먹는 시간에 하이, 안녕하세요. 저 혹시 내일 야외에 나가시나요? 저희가 따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외국의 과학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마음씨 좋은 과학자들이 이제 총을 들고 같이 나가주셔서 저희가 연구를 다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연구하면서 식물을 채집했던 지역인데, 특히 이 별표를 한 지역이 나가려고 하는 날 하필이면 그때 북극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급하게 계획을 변경을 해서 채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을 채집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저쪽에 스발바르 지도에 보면 빨간색이 있는데 저 빨간 2점 사이가 1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충주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이 두 서로 다른 지역에 같은 A라는 식물이 살고 있는데, 이 개체군이 정말 같은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유전자 마커를 저희가 식물 채집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DNA의 일정한 염기 서열만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저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이 이렇게 뚜렷하게 그룹핑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건 왜 연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스발바르에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식물이 알래스카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식물이 완전히 같은 그룹이면, 개체군이면 좀 스발바르에서 급하게 보존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르다, 유전자가 다르다 그러면 스발바르에서 사라져가는 이 식물을 빨리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을 때 이러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북극에서 연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왠지 하늘을 보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산이나 바다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분들이 이런 현장 연구에 잘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현장 연구, 자연과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라고요. 또 다산 주니어를 통해서 언젠가 여러분과 북극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